(2023년 7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선무당과 정부 차이, 그리고 착한 사람을 믿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30몇 년의 직장생활, 기자생활, 조직생활 하면서 느낀 것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죠. 거기에 사무총장이 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종합보고서를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전달했다면서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나오는 처리수는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간에 걸쳐 IAEA는 이 처리수를 평가했는데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본이 이번에 이제 ALPS인가 해서 이 물속에 방사성 물질이 있죠. 핵종이라고 하는 걸 걸러내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걸러진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섞어서 희석하는 거, 이거는 새롭지 않다. 이건 일본이 새로 개발한 방법이 아니고 원래 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물을 방류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방사성 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이렇게 여과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희석을 해서 보낸다. 이거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참 제가 이걸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 안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조금 빗대서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 발암물질은 어떤 사람들은 10,000명을 암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발암물질을 10,000개로 쪼개서 한 사람 10,000명을 세워서 입에다 쏙쏙쏙 넣어주면 10,000명이 암에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발암물질이 10,000개로 쪼개지지도 않을 뿐더러 10,000명의 입에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늘을 빙빙빙 가벼우니까 떠다니니까. 그죠? 그거를 누군가가 발암물질을 10,000개로 쪼개서 10,000명의 입에 넣어주면 10,000명이 암에 걸립니다. 근데 그놈이 10,000개로 스스로 쪼개지지도 않을 뿐더러 한 덩어리인데 가벼워서 하늘을 풀풀풀 저 높이 날아다닌다면 10,000명이 아니라 1억 명도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희석입니다. 이걸로 보게 되면 10,000명을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나오지만 현실 세계는 안 나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희석을 해서 방류하고 대기권에 띄워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기 하늘에서 떠돌다가 반감기 지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물질로 그냥 존재하면 끝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인류는 5대 핵보유국은 일본은 안 했어. 오히려 미국,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 했지. 벌써 2,000여 번이 넘는 대기권 핵실험을 해서 수많은 핵종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저 하늘에서 그거요. 핵종 잡아갖고 쪼개갖고 10,000개가 아니라 억개로 쪼개갖고 억명의 사람들을 입에다 다 하나씩 넣어주면 억명이 죽어요. 근데 그놈들이 가벼워서 저 하늘 높이 떠돌고 있거든. 내가 에베레스트 올라가도 그거 마실 수가 없어. 새도 못 먹어.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얘기한 겁니다. 이 IAEA 사무총장이 미국, 한국, 다 중국, 프랑스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다. 그럼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조사에는 21년부터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평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였는데, 만약에 도쿄전력에서 이걸 방류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핵종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차단할 수 있는 밸브도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얘기했는데, 이 오염수 방류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이며 이 보고서는, IAEA 보고서는 이 방침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게 맞죠. 그리고 IAEA는 이러한 방침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도 않는다. 근데 현실이다.
상당히 할 얘기 다 했어요. 객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살면서요, 제가 한때 학생 운동권 이론에 빠져 있을 때 정부를 굉장히 안 믿었습니다. 제 얘기 조금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가 제가 키가 크고 하니까 야야야 니는 육군 소위대라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저는 장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뭐 패셔 타도 군부 독재 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관학교 가느냐 문제는 고등학교 때 포기했어요. 사관학교 보다가는 성적이 좋을 것 같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 갖고. 근데 대학에 와서는 그래도 장교 생활을 해볼 생각이 있어서 ROTC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그때 전두환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운동이 드세갖고 거기에 제가 넘어가서 학군단을 안 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큰 제 판단 미스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때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장교로 만들겠다는 시스템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운동권 애들이 일시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부 독재라고 얘기한 거를 그걸 믿고 내가 따라갔던 게 이 경륜의 천박함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왜 나를 그때 바로 잡아주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 제가 장교 생활을 했으면은 훨씬 더 자신감이 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친구 중에 복기대라고 하는 이 복시지. 복기 인하대 교수인데 그 친구가 한참 나랑 동북공장 할 때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정부가 발표한 걸 왜 안 믿어? 그러더라고. 난 그때까지도 기자하면서 정부를 불신하려고 그랬거든. 정부를 늘 의심하고 비판하는 쪽이었는데 정부를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정부가 국민들이 결국은 공화국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정부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국민들의 대표가 발표해서 하는 건 설사 틀리더라도 믿어야지. 그걸 왜 부정하니? 그러더라고서. 맞잖아요. 내 의견하고 다를 뿐이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정부가 간 노선이 되게 맞더라고요.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라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코로나 백신들이 퍼펙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또 걸렸고 지금 3차 코로나가 또 돈다 얘기 있고 뭐 백신을 또 새로 만든다는 얘기 있는 거 보니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백신이 가장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종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뺏겨요. 이상한 자들은 자꾸 국민들한테 뭔가 퍼져가지고 정부 예산을 퍼져갖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국가 재정에 바닥나면 뽀록 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속이기 참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방류수를 내보낸다고 할 때 첫 번째 피해는 후쿠시마 주변 주민들이 입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IAEA 검증까지 해서 내보내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정범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농산물 키우면서 농약을 뿌린다. 농산물이 잔류 농산물에 있는데 그게 몇 % 이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하 잔류 농약이 얼마 이하는 허용해 주잖아요. 그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약이 제로가 되라 이거를 요구하면은 그거는 100%는 유기농인데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사 먹으면 돼. 정부가 보증하는 거는 100%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럼 농민들이 다 죽어. 정부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농민들도 시장을 유지하면서 또 소비자들도 이 정도 먹어갖고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잔류 농약이 얼마 이하까지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하다 그러면 그건 믿어야죠. 그걸 안 믿으면 누가 검증을 합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발표한 걸 부인하면 속아도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아기 때, 어린이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뭐라 그러고 격려해주면 내가 크는 거고 막 야단치고 구박하면 죽어요. 저는 그런 거 덜어봤어요. 정부가 나를 케어하는 건데 그 조직이 나를 죽게 하면 별 수가 없고 죽는 거고 근데 그 조직이 계속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G10까지 왔는데 이게 정부가 한 거잖아요. 민간이 했다고 보세요?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한 거잖아요. 정부에 대한 불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정부도 더러. 특히 그게 뭐냐, 정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언론이 발달하고 뭐가, 동아조선 같은 언론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여차하면 칼 뽑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쉽게 못 속입니다. 또 야당도 있고. 근데 이런 정부가 발표하는 걸 다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거는 선동가지예요. 선부당이지.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서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그랬습니다. 왜 깡통이야?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이 깡통이지. 양이원영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이 깡통이고, 윤미향이 물론 탈당은 했지만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옹립했던 민주당이 깡통이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된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알프스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 이게 ALPS가 그 물이 흐를 때 거기서 이렇게 핵종을 걸러내는 여과기 같은 건데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럴까? 우리나라 원전에서 원전 돌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 할 때 우리도 필터기를 씁니다. 그 필터기들이 걸러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데 그 필터기를 우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필터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중저준위 폐기물로 땅속에 묻죠. 그게 한 몇십 년 지나면 방광기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런 거 따지려면은 모든 여과기를 다 따져야지. ALPS를 누가 검증 안 해? 그걸 쓰는 거는 검증이 된 거지. 민주당 니들이 안 했다고 해서 남들도 안 했다고 보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선전선동입니다. 보고서는 측정, 확인 설비, 희석 설비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만 있을 뿐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ALPS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화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ALPS, IAEA 사무총장도 어느 농도 이하고 희석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 사례하고도 일치한다. 따라서 잔류 농약은 있다. 근데 문제가 없다. 그겁니다. 야, 이렇게 유기농을 원하면은 그럼 다른 기준에서 얘기해야지. 정의당도 비슷한 얘기하고요.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일 때가 있어요. 다른 나라 정부하고 전쟁을 할 때,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건너서 후퇴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이렇게 엉터리 방송을 했죠. 그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선동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적과 싸울 때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놓으면 국민들한테 당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예요. 그리고 싫든 좋든 부모가 하는 거에 빠락빠락 반기를 드는 애들은 인생이 참 안 풀리더라고요. 이 조직 내에서도 내가 원트는 않든 간에 조직이 결정하는 거에 빠락빠락 대드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가져요. 특히 정부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걸 안 믿고 한다는 거는요, 선무당을 믿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안 믿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뉴스를 다니면서 그래도 훈련받은 기자들이 쓴 기사는 저도 거의 팩트로 받아들이고, 오마이뉴스나 이런 것처럼 시민 기자들이 쓴 거는 제가 잘 팩트로 안 받아들여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누가 전문가인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체도 한겨레 매체가 쓴 거에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일방적이지 해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조선이나 동아 이런 것들이 쓴 거는 비교적 객관성이 있지 하고 봅니다. 왜냐? 그들은 숱한 걸 겪으면서 친일 정권, 친미 정권 뭐 이렇게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만 공정한다는 걸 훈련받은 친구들이 쓰는 거잖아요. 요즘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 비판한 거 보게 되면 되게 웃겨요, 웃겨. 야, 참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거는 일단은 믿는 게 없습니다. 옳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라오스에 가게 되면 한국계 라오스 기업이 코라오라고 있었어요. 그 코라오 대표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ROTC를 하고 ROTC를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포카의 달인이야. 잘해.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그래갖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전역하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능력이 축출하니까 너 좀 군에 말뚝 박아라 그랬는데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코롱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노래 잘하고 뭐 분위기 잘 띄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임원들이 좋아해. 외국 바이어 만날 때 이 친구 데려가면은 뭐 술집 가서 막 재밌게 노니까 재밌으면은 의견이 일치가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됐죠. 그걸 쭉 지내다가 1990년 공산국가들이 무너질 때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베트남이란 나라에서 이 공산주의 경제권이 무너지니까 걔네들도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여러 생필품을 받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걸 한국이 제공하겠다 그래서 뭐 빗자루, 뭐 비닐 이걸 공급해서 베트남에서 큰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필요한데 새 차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폐차하는 중고차를 팝니다. 그 벌다가 베트남이 어느 순간에 뭐 환경오염 등이 있으니까 더 이상 중고차를 수입 안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친구가 야 니들이 이거 수입 안 하면 차를 어떻게 마련해 신차 들어가면 비싸서 살 수 있어 하고 무시하고 밀어붙였는데 실제로 중고차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때하고 베트남 사업이 실패한 거죠. 신차를 해야 되는데 중고차를 들이밀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죠. 못 들어간 거죠. 그 베트남 사업을 접고 라오스로 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라오스 정부가 하는 거랑 굉장히 유의해서 맞추면서 사업을 한다. 그때 제가 이제 코라오 회장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정부 발표는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부를 안 믿는다. 네, 정부도 틀릴 수는 있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정부의 말씀이 맞고요. 부모님의 말씀이 맞아요. 부모님이 너무 연로해서 왔다 갔다 하기 전까지는. 그게 세상이 이치입니다. 선부당을 믿어? 선동가를 믿어? 제가 어린 나이에 ROTC 학군장교를 안 가고 그 친구들이 군부독재 파쇼 정권의 개가 될 수 없다는 걸 믿고 안 간 게 제 인생에서 단견이었다. 지금은 진금이 아니라 40살부터 굉장히 후회를 했었죠. 제 인생에서 몇 가지 후회하는 게 있는데 선무당을 믿지 마십시오. 시민단체가 정보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책임지고 검증을 하며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과학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정부도 필요하면 국민을 속이긴 하지만 그게 악의를 갖고 안 합니다. IAEA에서 저 정도 나오고 일본 정부도 이 방류수를 잘못 내보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정권 뒤집어집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느님을 믿을 것인가? 부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느님과 부처님은 되게 옳죠. 근데 그건 원론적인 거고 하나하나 사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은 없죠. 저도 법륜스님의 이 동영상 가끔 보는데 그분이 하는 게 이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오히려 해탈이다 하는 게 보게 되면 상당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지. 정부도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100% 농약이 없는 유기농 농산물을 국민에게 먹였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단가가 너무 올라가 못 살아. 농약을 뿌려야만 싸. 근데 너무 농약이 많으면 안 돼. 딱 잡아주는 그게 맞는 거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이 날뛰고 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정부는 저와 여러분,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시민단체, 민주당 뒤에는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